선우야, 요즘도 집에서 한량처럼 지내나? 그렇지 뭐 쥐지게 뭐 쉽나? 어머니 걱정하시겠다. 그 여기저기 직장이나 좀 알아보면. 됐다. 내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거든. 네 같은 학교 선생님은 내 마음 절대 모르니까 그냥 시원하게 맥주나 한 잔 들이키라. 뭐, 그래. 여기는 50만 원 베팅하고 여기는 100만 원. 이 사이트가 복권방 가는 것보다 배당이 높으니까 되기만 하면 10배! 제발 이번에 좀 터져라. 속이 터집니다. 아, 이번에 진짜 제대로 베팅했는데 또 망했네. 이번엔 손실이 큰데. 아, 이번 주 베팅은 또 어떡하지? 아이고, 선우야, 왜 불렀노? 퇴근했나? 오늘 학교 소풍이라서 좀 일찍 마쳤다. 이야, 사립학교 선생 팔자 좋다. 아이, 뭐, 보기에만 그렇지. 학교 선생이면 돈이 좀 있겠지? 진영아, 혹시 내 5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아니, 우리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데 실은 못 드린 지 몇 달 됐다. 그래. 하긴, 백수 생활한 지 꽤 됐으니까 니도 생활고가 좀 심하겠네. 그럼 계좌 한번 불러라. 이체해줄게. 혹시 현금으로 주면 안 되겠나? 내 계좌는 우리 엄마가 다 관리하고 있어서 니한테 빌린 거 알면 동네 시끄러워진다. 알겠다. 대신에 차용증 써야 된다. 당연하지. 알았다. 아유, 못 받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저는 변제기한 3개월의 무이자 조건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순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함께 작성한 차용증 원본은 제가, 사본은 순호가 보관했습니다. 아씨. 계속 전화 안 받네. 연락도 계속 안 되고. 이거 설마 돈 안 갚으려고 그런가 이가?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김 선생님 무슨 뭐 고민이 있습니까? 제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됐어요. 그 차용증은요? 차용증 당연히 썼죠. 그럼 소송하세요. 대여금 반환 소송. 그거 뭐 깔끔하게 뭐 해결되는 것 같던데. 진짜요? 대여금 반환 소송. 액수도 그렇게 안 큰데 그냥 내가 혼자 해볼까? 보자. 나한테 이미 돈을 갚았다고? 이 영수증이 그 증거고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본 적도 없고 사인한 적도 없는 저 영수증 때문에 소송에서 지고 씨. 아이씨, 순우 이 자식 소꿉친구라고 믿었는데 안 되겠다. 예, 거기 경찰서죠. 사무소 이적죄로 신고를 좀 하려고요. 예. 제가 형사고소를 당했다고요? 저는 영수증 위조한 적 없습니다. 그럼 저도 진영이를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겠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돈은 자기가 빌렸는데 왜 저러죠?
김쌤, 이 맞습니까 이거? 이거 뭐라고? 김쌤, 이거 진짜 아니죠? 예, 오히려 제가 지금 무고를 당했네요. 이 자식, 내 가만두나 봐라. 씨. 예, 이게 바로 돈 잃고 친구 잃고 그런 사건이네요. 야, 지금 이제 뭐 서로를 향한 소송에다가 예. 고소까지 굉장히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덜 놓여 사건 번호 제439호입니다. 김진영 씨와 임순호 씨는 동네 친구 사이인데요. 임순호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긴 채 김진영 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돈을 갚아야 할 시점이 됐지만 임순호 씨는 김진영 씨의 연락을 피하기만 했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김진영 씨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직접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임순호 씨는 자신이 이미 돈을 갚았다면서 증거로 영수증을 제시했고 김진영 씨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처음 보는 영수증에 당황한 김진영 씨는 이후 임순호 씨를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소송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임순호 씨는 김진영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김진영 씨를 징계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진영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었던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는데요. 그렇죠. 자, 우선 이 사건에서 이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로 이 영수증입니다. 문승차 변호사님, 이 영수증의 실체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여금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영수증은 임순호 씨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이미 갚았고 김진영 씨가 이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진영 씨는 영수증을 처음 본다고 했거든요. 네, 사건을 알아본 결과 이 영수증은 임순호 씨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임순호 씨는 원래 작성했던 차용증에 찍혀있던 김진영 씨의 인형을 포토샵으로 위조해서 영수증을 임의로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실제 차용증과 영수증을 비교해 보면 인형의 크기가 다르게 돼 있는데요. 똑같은 도장으로 차용증과 영수증의 도장을 찍었다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감정 결과에서도 인형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밝혀졌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인형을 위조했으니까 사인 위조죄 요거까지 성립하게 되는 건가요? 드라마의 경우 임순호 씨가 김진영 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으면서도 김진영 씨 명의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위조한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위조사문서 행사죄도 성립합니다. 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한 사인 위조죄는 따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오, 사인을 위조한 게 맞는데 왜 성립이 안 되나요? 형법 제239조에서는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자를 사인 위조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장에는 도장 그 자체를 말하는 인과가 있고요. 네. 그 도장을 종이에 찍어서 표시된 형태인 인형,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장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경우와 종이에 찍힌 인형을 임의로 만드는 경우 둘 다 사인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네. 다만 문서를 위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의 인형만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사인 위조죄는 사문서 위조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임순호 씨가 이제 포토샵으로 위조한 게 아니라 도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임순호 씨가 임의로 김진영 씨의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영수증에 그 도장을 찍었다면 임의로 김진영 씨의 도장을 만든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와 별도로 사인 위조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야, 그러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되면 그 처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형법 제2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처벌되기도 하지만 만약 사문서를 위조해서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죄를 하나 캐치했습니다. 오, 오늘도 한 건 캐치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캐치했습니다. 지금 왕년에 제가 이제 법대 못 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제가 찾아낸 죄를 보면 위조 문서를 소송에 제출을 했단 말이죠. 오, 네. 이거는 행사죄뿐만 아니라 소송 사기죄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 사무장님 예전에 법 공부 많이 하셨나 봅니다. 네, 형법만 제가 형법 교수님하고 거의 붙여 살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을 직접 속여서 이익을 얻으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을 하지만 상대방을 직접 속이지 않더라도 법원을 속여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을 하고요. 네. 이러한 유형의 사기죄를 일반적으로 소송 사기죄라고 합니다. 다만 소송 사기죄를 쉽게 처벌하게 되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상의 주장이 거짓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등 그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소송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임순호 씨가 위조한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소송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까? 네,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위조한 증거까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소송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소송 사기죄는 일반적인 사기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범죄인데, 자 임순호 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김진영 씨를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허위의 사실로 신고한다는 점에서 김진영 씨가 임순호 씨를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그리고 임순호 씨가 김진영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임순호 씨의 사문서 위조죄 등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네. 김진영 씨의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죠. 반대로 임순호 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김진영 씨는 임순호 씨를 무고한 것으로 의심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다만 무고죄의 구성 요건인 허위의 사실 부분과 관련해서 신고 내용의 일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따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순호 씨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김진영 씨가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야, 근데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임순호 씨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단 말이죠. 예.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무고죄가 아닐까요?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네. 허위의 사실로 김진영 씨를 징계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쓰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다만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 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 관계, 쉽게 말하면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신분적인 제재를 말하고요. 사법상의 고용 관계에 의한 징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법상의 고용 관계에 의한 징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요. 김진영 씨는 사립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사립학교 선생님은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가 아니라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로 보아서 사립학교 선생님을 징계해달라고 허위의 사실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사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징계해달라고 내부 신고를 한 경우에 오히려 가해자가 적반하장식으로 너를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면서 신고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예. 사기업에서의 징계는 무고죄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는 가해자의 이러한 협박이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는 어떻습니까?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는 공연성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를 하면서 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비공유로 설정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민원 신고 내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전체 공개 설정을 하고 그 내용이 김진영 씨를 지칭하는지를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다면 명예훼손죄 또한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드라마와 같이 소속 학교와 실명까지 언급을 하면서 전체 공개로 설정했다면 명예훼손죄, 더 정확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조된 영수증과 허위로 한 고소 때문에 고생했을 우리 김진영 씨, 그리고 문서를 위조하고도 김진영 씨를 무고한 임순호 씨에게 또 각각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소나 각종 신고 제도는 범죄를 발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임순호 씨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엄정함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김진영 씨처럼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서 고소 등 각종 신고를 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